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이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값, B값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그럴 때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이 A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플러스 2B 이런 값을 구해달라. 정리하면 A-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A-B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X제곱항을 보게 되면요 소거되고 와 4X제곱도 소거되는 이런 형태.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4X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XY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8XY 해서 3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연산하는 절차가 중요하죠. 무엇을 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대입해서 가급적이면 대입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해야겠지. 처음부터 대입하게 되면 긴 식 길어지기만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자, 수식을 좀 정리해가는 방법에 대한 좀 연습을 좀 해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실수 XY가 둥식을 좀 먼저 시킵니다. 복소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리가 좀 잘 된 듯한데 그렇지도 않군요. 1 빼기 i 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i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에다가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되겠고 y 쓰면 되겠고 그죠? 이쪽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켤레 복소수니까 부호가 i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9i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좀 다시 정리하면 3x가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y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6 플러스 9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x값이 3x가 6이니까요 x값은 2가 처리되겠고 y값은 9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xy 곱하기 하라. 정답 18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개 양쪽에 있는 복소수가 같다. 복소수 상등에 해당하는 풀이 진행하는 건데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으니까 정리만 조금 신경 써서 처리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핍니다. 다음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 나머지 정리 이론이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나머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해주느냐? 0되는 풀이 원리니까요. f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r입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x-2로 나누게 되면 f2 이렇게 처리돼서 또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 나머지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전 문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처리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한 결과 2를 대입하라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 한 결과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이하라는 얘기죠. 이항시키니까 9 플러스 4에다가 3a가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10에다가 이항식해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3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의 기본 원리들이죠.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제 구해가는 이런 부분이 나머지다. 또 이렇게 나머지다.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원리를 이용해서 좀 가볍게 풀이하면 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가르쳐줬을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 활용식까지 열심히 연습했냐? 이런 거 주면 되는 거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8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3, 5, 15에다가 부호 바꿔서 15 되죠. 근데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38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셈공식, 활용식 당연히 학습이 잘 돼 있을 중요한 내용 거듭 강조하면서 가볍게 4번 문제 마칩니다. 함께할 문항은 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mn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근거 계수의 관계를 해죠. 두 근의 합 실제로 합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n 처리가 되겠고 공식 형태로 딱 풀이 진행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n 값은 이항시키니까 4 마이너스 2분의 5 처리되니까 4분의 8에 2분의 3에서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두 근의 곱 알아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4하고 n 값을 구했습니다. n 값이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곱하기 한 결과 이 부분들은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m 이렇게 처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가 이렇게 좀 소거하게 되면요 m 값은 그럼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mn 곱하기 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 약분에다가 36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론이죠. 자, 이제 뭐 예전처럼 이게 뭐 근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적인 마인드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해야 하였어야 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그래프 개형을 조금 알아봐야 되는 거죠.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이니까요. 그래프로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 그래프 모양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제한 변형을 표시하면 되겠죠. 1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대칭 중에서 뭔 쪽이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5를 대입해주면 이제 최대값 되는데 최대값이 8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5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5를 대입해주면 5,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된 결과니까 이게 이제 5니까 이항시키니까 K값은 3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뭐 꼭지점의 좌표 대입해 준 것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 K 값 자체가 좀 3 이렇게 돼서 3을 좀 집어 대입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참수 최대 최소 그래프 특히 이제 뭐 이참수 그러는 데 있어서 이제 꼭지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뭐 최고차의 양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그다음에 이제 뭐 꼭지점 좌표, 이게 뭐 최대 최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제한 변형 표시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연스럽게 최대값, 그다음에 꼭지점에서 최소값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문제 없이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진 연산만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 참수 최대 최소 그래 볼 때는 그래프 모양을 대략적으로 이해해서 풀이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쭉 주어져 있는데요.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두 근의 곱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2a-3 이렇게 되면 뭐 0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그런 항목. 즉 a 값이 뭐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런 거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자, 원래 이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합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사실 뭐 결과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서 계산 안 하는데 지금 뭐 절대값이 같다 이런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다. 이 결과는 지금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a 그럼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되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해서 결과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 값이 이제 3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 이제 뭐 서로 다른 부호에서 a 값의 범위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방정식이 근에 대한 그런 정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제공되어 있냐. 서로 다른 부호일 때 0보다 작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 근데 이제 일반적인 문제하고 조금 이제 달리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이 0이다. 이런 항목 포함시켜서 A의 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A 6제곱, B 6제곱 인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인수분해 알아야 될 게 좀 많은 그런 인수분해네요. 자, 문제를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일단은 뭐 A 세제곱의 제곱 이런 모양이 우선 보이죠. B 세제곱의 제곱 이런 모양이 좀 보여서 제곱 빼기 제곱 우리가 좀 많이 보는 합차 공식 형태로 좀 살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제곱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또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뒤쪽 거는 또 이제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쫙 인수가 여러 개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 a 플러스 b라는 인수 다 존재하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 있었고요.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ab 요것도 이제 인수가 있는 거죠. 아이쿠, 이것도 뭡니까? 뒤에 이제 부호가 좀 잘못되는 거니까 이제 5번이 좀 이런 인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5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다양한 형태도 있고 지금 이 식도 다시 이렇게 좀 묶어줘서 이제 이게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또 둘을 또 곱하게 해주면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에 b 4제곱 이렇게 되는 형태로도 좀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뭐 다양한 형태에서 보기들은 뭐 여러 가지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인수분해 연습 다양하게 좀 진행해서 평상시에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등식 주어져 있는데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고 되는데 1, 3, 5, 7, 와, 홀수들만 쭉 다 구해가는 그런 형태. 또 특이하게도 A0가 좀 따로 있네요. 그럼 이제 A0를 좀 따로 구해야 되는데, 자, 상수항 이 부분 좀 구해가는 거는요. x에다가 좀 0을 좀 대입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9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A0 이렇게 나오죠.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 다 대입해도 0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0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하나 구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계수들을 이제 쭉 다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x에다 1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뭐 A0, A1, A2, A3 이런 형태에서 쭉 해서 A의 18 여기까지 이제 쭉 모든 계수의 합이 쫙 다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가 되니까 2의 9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써지는 식을 잘 봐야 되는데 A0, 그 다음 x, 홀수차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죠. 짝수차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차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플러스 A18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 결과, 이제 두 개의 결과를 때 이제 홀수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차를 좀 구하면 되죠. 이렇게 차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9제곱도 마이너스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짝수차 부분들은 읽으면 이제 전부 다 소거가 되죠. 이런 부분들은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2배의 A1, A3, A5 이렇게 되는 홀수 부분에서 A17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뭐 두 번 되는 데는 약분해서 이렇게 좀 하나가 좀 소거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A1, A2, A2가 아니라 A3인데. 홀수 부분요. A3, A5 해서부터 A17 이런 항목들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되겠다.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가 되죠? 512가 되는 건가요? 512. 두 배 보면 102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10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것은 그곳에다가 A0 이렇게, 근데 A0 아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려놨죠? 이런 부분들 이제 계산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513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진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항등식과 관련 문제풀이 처음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좀 공부를 조금 하다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죠. 1 대입했을 때 계수들 쫙 전부 나오고, 그다음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이제 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그 결과를 뭐 합하게 되면 짝수 부분 이렇게 지금 차를 구한 거죠.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홀수 부분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응용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A0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살짝 이게 좀 이제 조심해야 될 요소죠. 살짝 좀 응용 문제처럼 이제 가미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이제 A0 부분들은 이제 X에다 0을 이렇게 좀 대입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정보들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처음에 그래도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어떠한 이론이 좀 담겨 있는지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0번입니다. 당식 주제인데요. 와우. 정리가 잘 된 줄 알았더니 뒤에 K가 있군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인수분해 돼야 되겠다. 다시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작정 전개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주어진 요식을 보게 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5, 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런 형태. 거기다 더하기 k 되어 있죠. 뭐 정리를 좀 전개를 좀 다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이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7x 8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치환을 해서요. 뭐 치환을 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까지 뭐 치환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 뭐 치환하는 목적이 지금 간단하게 작은 거니까 크게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 제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k 값이 16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면서 이게 a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상복귀 a 값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8x 7에다가 4를 해주면 이제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1제곱이라는 모양.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a, b 이런 모양 값지도 결과를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하고 11하고 16 뭐 이런 부분을 좀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20에다가 27에 35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이 부분들을 이제 전개한다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좀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짝을 좀 잘 지어서 전개한다는 사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물론 이제 공통 부분 이용해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태에 맞춰서 인수분해 간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렇게 좀 공통을 지원해서 하는 좀 차수 높은 문제, 특히 이제 약간 4차 부분에서 좀 독특한 형태의 식인 거죠. 연습을 좀 충분히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복수수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럼 Z라는 부분을 일단 A 플러스 BI 뭐 이런 형태로 좀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I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4i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 플러스 1에다가 B 마이너스 4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수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허수 부분 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자, 또 양의 실수라고 했네요. 그럼 이 부분들은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정보도 있고요. B 값은 4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허수 부분 좀 사라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Z는 A 플러스 4i 이렇게 좀 생겼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정보가 z 곱하기 z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이게 좀 a제곱 더하기 16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25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제곱 값이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돼 있는데 이런 결과가 돼 있으니까 z 값은 그러면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3 플러스 4i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값을 얻어냈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3분의 1에다가 z 더하기 z파 이렇게 구하라고 했나요? 이런 것은 2a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6 처리되겠고 계산해주면 또 3 나누기 할 거니까 정답은 2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복수수 z 값 자체를 이제 이렇게 놓고 그다음 대입하고 그래서 이제 정보 얻고 그 다음 또 다시 대입해서 A 값에 대한 정보도 Z 구하고 이런 절차를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새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 풀이에 관건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면서 자신감 팍팍 용수심 쓸 수 있게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2번 시작합니다. A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항상 접하는 직선 방식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한다 이런 얘기 풀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n 하고 mx 마이너스 7 하고 좀 식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열심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2a 마이너스 mx 그다음에 a제곱 플러스 6a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7에 마이너스 n 플러스 n까지 해서 좀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접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좀 살펴보면 되겠죠. 2a 마이너스 m의 제곱 빼기 4배에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7 플러스 n 해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정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걸 좀 A의 항등식 이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4A 제곱, 4A 제곱은 지워지는 것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MA,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이너스 또 어떻게 됐습니까? 24 이렇게 처리해서 A 됐습니까? 그럼 이제 A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A가 없는 부분이 이제 M제곱 마이너스 47, 28 마이너스 4N 이렇게 좀 처리해서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이니까요. 이런 부분 0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은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A 값이 아니라 아이고 이게 다 풀어놓고 문자를 좀 달렸습니까? M 값이 이제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36에다가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6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n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거나 그렇네요. 그러면 뭐 4n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8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n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 풀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n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4를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나 높은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2차 함수 그냥 2차 함수가 뭐 x축에 접한다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직선에 접한다 나오기도 하고 2차 방정식이 뭐 중근입니다 나오는 그런 패턴 거의 다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일단 뭐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한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정리하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접한다 이런 부분들 판별식 D제로 풀어가는 부분들 뭐 이런 두 가지 이론으로 결합됐다 보면 되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등식 해서 이제 영영 해서 이제 처리해 가는 거니까 뭐 절차 자체가 좀 약간 정해진 틀이니까요. 식이 조금 이제 복잡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이의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가은이와 현빈이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가은이는 X계수를 잘못 보고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안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뭐 근과 계수에 관련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죠. X계수를 잘못 봤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두 근의 합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가은이가 풀이할 때는 이 부분들을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A 알파 베타 했을 때 A분의 C 이 부분들은 전혀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이제 둘을 좀 곱하기 좀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해주니까 4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은 좀 바르게 좀 계산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현빈은 또 상수항을 좀 잘못 보고 풀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건 이제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둘을 좀 이렇게 좀 합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 해석 결과를 좀 어떻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두 근의 곱 여기서 이제 A분의 C 이럴 때 이 부분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거니까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차 방정식 좀 근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2차 방정식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이런 이제 관계식에 의해서 AX 제곱 B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C 값은 4a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a 공통 끄집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곳에서 이제 근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교롭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근의 공식 나와야 되겠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에서 결과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근 자체는 뭐 3번인가요? 뭐 어이구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부호를 좀 잘못 처리하면 안 되니까 4번이 좀 바른 답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주어진 문제에서 뭐 x계수를 좀 잘못 보았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보았다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은 근거 계산이 잘못되고 한쪽이 좀 맞고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르게 된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딱 발췌해 가지고 정상적인 좀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좀 아주 재밌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복수수에 대해서 n이 짝수일 때 z의 값, 그다음에 홀수일 때 z의 값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따로따로 두 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좀 복수수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냐 이런 얘기인데 루트 2분의 1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규칙성이 있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요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2분의 자 1에다가 마이너스 1 제곱 i 제곱해서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i 이렇게 처리돼서 0에다가 약분하면 i 이렇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곱했을 때 성질 그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좀 처리된 이 부분들도 제곱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2i 처리돼서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z는 이렇게 처리됐을 때 와우 여기 좀 4n 제곱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루트 2 1 플러스 i의 내제곱에다가 여기에 좀 이렇게 이제 n 제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내제곱이라는 것은 뭐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따로따로 써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4n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요. 뭐 4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고 플러스 2라는 것은 뭐 곱하기 해서 뭐 다시 한번 또 더 쓰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또
루트 2의 1 마이너스 i에 이렇게 이제 뭐 제곱 이런 모양으로 쭉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 안쪽 부분들은 역시 또 마이너스 i에 또 제곱 돼 있으니까 이건 또 마이너스 1의 n제곱 되거든요. 그럼 그곳에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곱하기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i가 이렇게 곱하기 돼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Z라는 식을 좀 아예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럼 1 마이너스 i 이렇게 좀 쳐야 되면 되겠습니까? 두 식을 좀 더하기 하는 거라면 마이너스 1 n제곱을 공통으로 딱 그냥 꺼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n이 짝이다라고 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요, 마이너스 1의 짝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홀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짝수 때 구한 값은 a고 밑에 값은 이제 b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또 b 마이너스 a를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i, 와우, 똑같은 거니까 뭐 2배 해주면 되겠죠? 2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i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스타일이면 그러면 뭐 0 아니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답이 되겠군요. 되셨죠? 자, 2번 답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복소수 계산할 때 많이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i로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i다. 이 부분들이 뭐 기본적인 뭐 변형이라면 변형되는 건데 변형이 아주 뭐 기본적인 패턴의 변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출제 빈도도 매우 높은 그런 형태니까 뭐 이 정도는 좀 평상시에 연습을 충분히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B 값은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A, B는 모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와우, 주어진 식이 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차수가 좀 매우 높은데 A, 그렇다면 A 차수를 보게 되면 A는 제곱 보이고요. B는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는 일치하였군요. 그러면 이제 뭐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죠. 자, B가 들어가 있는 부분 A제곱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니까 2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B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없는 부분들 해주면, 자, 근데 이것도 전부 2가 공통이니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통이 된다는 거죠.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 공통을 놓고 B 플러스 2 한 결과가 이제 문제 175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5를 좀 소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5, 3, 15에다가 5, 5,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5, 7, 35니까 5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앞에 부분들이 뭐 제곱이랑 이렇게 뭐 인수가 딱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뭐 A 플러스 1에 뭐 제곱 2 부분들이 이제 5제곱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 부분들이 뭐 7 이렇게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원래 이제 뭐 마이너스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앞쪽에서 문제가 뭐 자연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뒤에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B 값은 5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A 플러스 1이 4니까 A 플러스 1이 5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4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뭐 합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9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차수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해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와, 인수분해라는 표현은 좀 다이지 않지만 뒤에 있는 이제 곱으로 표현해갈 때 인수분해가 이제 기본 원리에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 함수값 하나 정보 주어져 있고요. 나가 중요한 조건 같군요.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써가면 되겠죠.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3차식을 좀 나눴으니까요. 몫이 이제 1차가 되겠고 나머지 1차. 근데 그 부분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이니까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식을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느냐?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이때 이제 뭐 정보 이용해서 1을 좀 대입해 주면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뭐 앞에는 1을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식이 나오죠. 이때 이제 관계식에서 b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뭐 이런 값을 이제 b 자리에 좀 대입해서 지금 식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fx가 x-1의 제곱 되겠고, ax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문자를 좀 하나를 줄여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A값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그럼 무엇을 부르는 건가요? 세제곱으로 나누네요. 와, 재미있는 표현인데 RX라고 해졌고 이제 이 또 뒤에 이제 정보가 좀 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이제 A 값은 뭐 이렇게 R에 대한 정보에서 구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제곱 나눈다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주어진 식 모양을 좀 어떻게 좀 잘 변형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요게 A의 X-1, -2, 이렇게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자, 이때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전개를 좀 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X-1의 세제곱. 원래는 이제 앞에 써야 되는데, 문제의 특성상 그냥 뒤쪽에 일단 쓰겠습니다. 이래야 좀 더 이제, 문제 설명하고 좀 취지가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랬을 때 이제 뭐 해석을 좀 이것도 좀 잘해야 되죠. X-의 세제곱을 나눴을 때, 자,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몫이란 얘기죠. 요런 표현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뒤에 썼습니다. 그럼 뒤에 쭉, 2차식이 되는데, 뭐 3차로 나눴으니까 2차가 되는 이 부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즉 RX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걸 얼마나 좀 잘 표현해 가느냐 이런 내용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R0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R0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X에다 0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십니까? R3인가요? 3 좀 대입해 주게 되면 4,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a죠. 2a 이렇게 쳐야 되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4 부분하고 2a 마이너스 10 이 부분들 두 개의 결과가 좀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걸까요? 3a는 이퀄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a는 이퀄 이항시키니까 6 이렇게 쳐야 되네요. 그럼 a 값이 2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값 구해지면 뭐 나머지가 다 구해졌으니까요. 그 다음 풀이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R4를 구해달라. 4를 대입하면 3에 9가 되겠고 마이너스 18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를 대입했으니까 3a인데 A값이 2였으니까 6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20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4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답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핵심적인 요소. 일단은 뭐 표현 자체도 좀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놓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평상시 연습을 조금 해주면 되겠고요. 대입해서 문자를 하나 줄여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여기를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발견해서 전개를 해서 이 형태를 좀 만들어가서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여기 이제 해석해가는 이 절차, 이 부분들이 문제의 취지에 좀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니까요. 자, 이렇게 좀 거기 문제 형태를 좀 그러니까 A 정리한 부분들에서 x-1이라는 인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관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니까 이런 거 좀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A 각도 주어져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20도에 60도니까 뭐 각도 30도 이런 거 좀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가 10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은 절반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절반, 이게 절반이 좀 필요한 건가요? 절반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5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쨌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AB의 점 D에서 수선의 발을 E라고 하고 또 평행선을 또 그어서 만나는 점 F라고 했다. 그림 설명이 되겠군요. 일단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달라. TC, 여기, 오구, 재미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변 길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건가요? 변 길이 자체를 좀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도 좀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좀 풀이를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문자를 좀 놔야 되는 거니까 뭐 절반 부분들 좀 표시해 가볼까요? 여기 그럼 이제 5루트 3 이렇게 되어 있겠고 3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은 이제 닮은 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높이가 자체가 애초에는 5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얼마가 됐습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변 길이가 10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문제풀이를 좀 잘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데 넓이를 좀 이걸 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럼 어디 하나를 좀 문자를 놓고 좀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이제 어디에 또 문자를 놓고 풀이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변길이 표시를 좀 잘 해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한변길이 x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조금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x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2x라고 놓겠습니다. 2x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제 높이 자체가 x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x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모양이죠. 여기에 이제 요 B 모양 형태로 좀 같이 좀 문자를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사각형 넓이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넓이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EC하고 DF고 평행이니까 뭐 사다리꼴 넓이죠. 사다리 이렇게 좀 넓이 형태가 됐으니까 자,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윗변 길이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윗변 길이는 요만큼 길이 그럼 여기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 그 길이를 이제 5루트 3에서 빼서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2배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5루트 3에서 x루트 3을 좀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 길이는 10루트 3에서 x루트 3을 좀 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자체가 이제 x니까 x를 이렇게 좀 곱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분의 x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 전부 다 공통이니까 루트 3을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에다가 그럼 20 마이너스 2x에다가 3x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되셨죠? 뭐 식이 좀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을 좀 쓰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뭐 어떻게 해줄까요? 20x 해서 최고차가 이제 의미인 그런 이차함수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잡아주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3분의 10 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 값까지 또 구해달라.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분의 약분해서 3분의가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더하기 여기는 3분의 2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뭐 3분의 100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좀 약분 한번 좀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50 루트 3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50 루트 3 5번이 좀 답이 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소형적인 그런 특징 이론도 좀 관찰해서 좌표를 좀 어떻게 잘 놓고 풀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풀이의 핵심인 거죠. 문제에서 뭐 120도 이등변삼각형 주어져 있으니까 각도 30도 이렇게 좀 표시해가지고 예전에 배웠던 이제 뭐 1대 루트 3대 2 이런 형태의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변길이가 좀 나왔는데 뭐 이게 그렇게 사실 문제풀 5루트 3은 좀 이렇게 사용이 되긴 했군요. 이런 부분들. 자, 근데 넓이를 좀 이 안쪽 부분을 좀 구해 가야 되는데 좀 우리가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잘 놓은 거죠. b 자체가 1대 루트 3대 2 되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좀 문자를 좀 효율적으로 좀 잘 놓게 되게 되면 이 변길이 이렇게 그다음에 변길이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뭐 사다리 넓이 구할 때 변길이 해당하는 요소들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결국 넓이식을 세워서 이 참수를 좀 문제로 좀 살펴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관계식을 좀 세워갖고 문제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좀 문자를 놓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그리 좀 수월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하고 연습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식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목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을 답하여라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을 써가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qx 써있고 나머지 r 해서 식을 좀 딱 써가면 되겠습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기본적인 패턴 썼습니다. 이때 1번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x-a분의 b로 나눌 때 이건 뭐 식변형에 해당하는 거죠.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ax-b하고 x-a분의 b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곳 가로 부분에서 a를 공통으로 좀 딱 끌어내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처리해서 a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요. 이걸 나누면 이제 이 부분들이 몫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몫은 a 곱하기 q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뒤에 뭐 나머지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다음에는 또 뭡니까? 다항식을 xpx 와우. 그렇다니 이게 위에 주어진 식을에다가 x를 좀 곱하기라는 얘기인가요? xp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x-a분의 b 이렇게 되는 식에다가 x를 곱하기 했으니까 ax, qx 쓰면 되겠고요. 와, 중요한 것은 뒤에 이제 rx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또 똑같이 이렇게 나누게 한다는 얘기는 뭐 앞쪽 식은 이제 변형하지 않아도 되니까 됐는데 뒤에 이 부분들 와 1차로 나눈 거니까 이 부분들을 나누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좀 변형해야 되겠습니다. r에다가 a-x 이거 x-인데 나누기 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뭐 x-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뺀 만큼 더하기 r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주어진 식 부분하고 뒤에 주어진 식 부분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통 부분 x-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x, qx 좀 나와 있고 더하기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뒤에 남아 있는 부분이 r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해석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몫은 ax, qx 플러스 r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나머지는 r 곱하기 a분의 b다. 뭐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서 최종점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뭐 식변형하에 가는 뭐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2번 문제에서 그래도 살짝 좀 어려운 과정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식 써가는 부분들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문제 부분에서 나누기 한 부분들하고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식변형을 좀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죠. 곧바로 좀 답하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문제 풀이 x를 좀 곱하기 했으니까 곱하기 한 식을 좀 다시 써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겠고요. 이때 이제 x-a분의 b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부분들이 r이 아니라 rx 이렇게 됐으니까 또 나누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변형해가는 이 부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번에서 변형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rx 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처리해가는 절차가 조금 만만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식 변형 연습들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을 좀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주어진 식 좀 구해달라. 어이구 만족해주는 정수쌤이 최대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만난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뭐 3x-4하고 x-k하고 갖다 좀 처리해주겠고 정리 좀 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그러면 뭐 k-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까?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는 거니까 이제 먼저 판별식 D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1-k 플러스 4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이제 k 값은 그러면 이제 5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네요. 이쿠. 그렇다면 여기 또 좀 같다 부분 좀 지워야 되겠죠. 자,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좀 처리됐으니까 크다 그럼 이제 작다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의 범위를 좀 구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만나는 좌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 군의 합 처리해주게 되면 이제 -2 두 군의 곱 처리해주면 이제 k-4에서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3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여기는 이제 뭐 k-4에 제곱해서 쓰면 되겠고 3배 여기 부분 또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또 이렇게 좀 다시 정리 좀 더 해야 되는 거군요. k-4의 제곱에다가 3배에 대입해 주니까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배인 거죠. 마이너스 왜 자꾸 미스가 나려고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k-4에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k제곱 그냥 k-4로 제곱 쓸까요? k-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에 k-4 처리해주겠고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풀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정리 아무래도 좀 해가는 게 좋겠죠. k제곱 마이너스 8ke에다가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4K가 되는 건가요? 14K 되겠고 그 다음에 16 플러스 24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요 함수가 이제 최고차가 양인 이런 함수가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6.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라는 사실이죠. 이때 이제 범위 자체가
K 값이 이제 5보다 오란 숫자에서 구멍 뽕 뚫어서 5보다 작다 이런 함수분만 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값 자체는 좀 5를 좀 대입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좀 위쪽 식에 좀 대입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좀 5를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10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5를 대입해주면 1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6에다가 7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7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이 7이라는 값이 구멍이 뽕 뚫어서 없으니까 이 주어진 값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7보다 좀 크다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죠? 주어진 항목은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7보다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정수 m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m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n 값 자체는 좀 7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해석을 좀 살짝 2번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 해가지고 풀이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 문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거죠. 판별식에서 이제 이렇게 범위 이런 부분들 이제 구해놓지 않게 되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풀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디 구하겠습니까? 꼭 시정 구하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 구에 관한 이런 요소가 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봤을 때 이거 지금 제한 변역하고 꼭지점하고 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좀 알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얼마나 이제 평상시에 꼼꼼하게 잘 점검해가면서 풀어냈느냐 이런 거 연관성이 있으니까 메모 좀 잘 하고 확실하게 풀이법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이의고시형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2보다 큰 직면체가 있습니다. 직면체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부의 한 모퉁이에서 이 그림툰 두부 그냥 직면체라고 해도 되는데 자, 모서리가 2인 정육면체를 잘라버리고 그림2 같은 입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좀 잘라버리고요. 알겠습니다. 건널비는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는 하고 그림2에서 주어졌을 때 그림 안에서 이제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대각선 길이 구하려면 변 길이를 A, B, C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부분들이 뭐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게 이제 대각선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좀 이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림 2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이제 평상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그려가면서 좀 연습들 해보셨습니까? 연습들 좀 해봐야 이런 부분들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뭐 대략 좀 그렸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넓이를 좀 가야 되는데요. 우선 좀 옆넓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쪽에 숨겨진 부분들 넓이 똑같고 한쪽 면에 좀 여기가 좀 잘라서 사라져 가는데 사실은 옆에서부터 좀 관찰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없어진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이동해서 채워진 부분들이 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밑넓이 이런 부분들도 이 아랫 부분들 이렇게 좀 채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앞뒤 부분들의 이 넓이 부분들도 좀 사라진 부분들 여기 가서 좀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똑같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A, B, B, C, C의 이런 부분들이 2배 해준 것이 이제 건넓이입니다라고 되는데 공교롭게도 건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들이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라고 됐죠? 240 됐으니까 뭐 240이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사실이죠.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까요? 지금 만약에 뭐 한 면만 해보죠.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위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좀 잘라져서 이제 여기가 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이 부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 좀 잘라져서 딱 사라져 있지만 실은 이제 그 잘라진 부분들이 이렇게 좀 평행 이동해서 좀 아래쪽에 이렇게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해서 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면 결국은 이제 요걸 좀 이동해서 이제 위에 가서 채워놓게 되면 이제 똑같은 넓이가 되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잘 캐치해 가서 풀이하느냐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되는 문제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모서리 길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모서리 길이 뭔가 하나를 좀 딱 특정한 부분 좀 체킹해서 보게 되면요. 만약 이런 부분들 이제 원래 이제 앞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사라져서 좀 이동돼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똑같겠죠. 자, 근데요 이번에는 이거 좀 다릅니다. 이 아랫부분하고 이 아랫부분 이런 부분이 더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부분들을 다 하고 나서 아랫부분들에 여기 지금 변 길이가 2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두 개가 더 추가로 생겨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디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사라졌다라고 했을 텐데 위에 이렇게 가지고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이렇게 좀 두 개가 좀 더 생겼으니까 하나 사라지고 세 개 추가된 거니까 두 번씩 더 생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 길이는 애초에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개 있는 이런 모양인데 그 중에서 일부 부분 2라는 부분들이 좀 사라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두 개씩 더 추가돼서 뭐 이런 형태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재미난 표현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9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게 6에 12 그럼 이제 80 처리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꼴 20입니다라고 처리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뭐 곱셈 공식이랑 이제 매치업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 B, B, C, C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0제곱하면 400이 되겠고 여기가 그냥 곧바로 240이네요. 아유 아까 약분할까 그랬었는데 약분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럼 이제 계산기가 이제 16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대각선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정답은 이제 루트 160 되겠고 16이 이제 4로 풀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4루트 10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됐습니까? 자, 좀 이제 복잡 좀 해주긴 했는데 뭐 그림 자체에 대해서 잘려진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얼마나 좀 잘 해 가느냐가 좀 핵심적인 요소. 쉽지만은 않은 건데 일단은 뭐 건널비는 좀 그대로 갔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서리 길이는 와우. 오히려 좀 모서리 길이가 좀 이만큼 좀 더 추가로 더 생긴 거죠. 이런 부분들 이해하는 절차. 연습장에다가 이제 그림들 뭐 직접 잘라진 그림들 그려보고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럽게 나오는데요.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뒤쪽 부분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좀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판이었습니다.